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난 지 몇 달이 되지 않았고 이제 대선이 끝난 지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선이 끝난 직후에 여러 경기도지사 출마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사실 정치를 그만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이야기도 그렇고 결국 최종 결심은 저한테 있는 거지만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국회는 180석 대 111석으로 우리가 완전히 수적으로 열세고 이 국회에서의 의석 부족이 2년 동안 윤석열 새 정부의 발목을 아마 두고 2년 동안 잡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당선인 취임하시기 전에 검수완박이라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법안을 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그걸 방망이를 만약 두드리고 가버리면 2년 동안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우리가 어렵게 5년 만에 되찾은 이 정권,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이번 지방선거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호남을 제외하고는 경기도가 지난 대선에서 가장 크게 진 지역입니다. 46만 표, 5.3%포인트를 경기도에서 졌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당선인께서 24만 표를 이겼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46만 표를 졌다는 것은 전국에서 이긴 것보다 경기도에서 2배를 우리가 진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선거에 역대 어느 경기도지사 선거, 경기도 지방선거보다 이번 지방선거에 온 국민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가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와 이 여러가지 시장군수 31개 시장군수 광역기초위원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회에서 수적으로 밀리는 우리 국민의힘이 새 정부가 과연 힘을 받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지난 2018년 선거 거슬러 올라가서 2016년 총선 그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170석, 180석 얻는다 그러다가 120석 겨우 얻어서 1번 자리를 그냥 완전히 그냥 내주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 서울 인천 수도권이 뭐 완전히 전멸한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20년에 총선을 국회의원 선거를 한 번 더 했는데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이긴 거라고는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이겼고 그 여세를 몰아서 윤석열 당선인께서 정말 역사상 가장 작은 표차로 지금 당선이 되신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의 연장일 수밖에 없고 국민들 입장에서 온 국민들 입장에서 그 가장 핵심이 저는 경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기려고 출마했습니다. 제가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김동연이든 안민석이든 조정식이든 염동열이든 누가 나오든 간에 저는 이기려고 염태영이든 누가 나오든 간에 제가 이기려고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천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당안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저는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페어플레이 하면서 뜨겁게 경선을 하겠습니다. 이제 TV토론도 3번 있고요. 21일이면 여러분들 투표를 하시고 또 여론조사를 해서 그걸 5대5로 섞어서 22일 날 최종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본선에서 민주당에 누가 나와도 제가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그동안 좀 부족했던 그런 분들 예컨대 20대, 30대, 40대 젊은 층의 표 또 이념적으로 어느 한쪽에 완전히 뭐 무조건 민주당을 찍고 무조건 국민의힘을 찍는 그런 우리 일종의 그 고정 지지층 말고 중간에 경기도는 정책에 따라서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에 따라서 주택 문제, 부동산, 주택 문제, 교통 문제, 일자리 문제, 아이들 키우는 문제, 또 복지 문제 이런 데에 따라서 나는 어떤 정책을 보고 그 사람한테 표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소위 말하는 중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권을, 이 경기도의 정권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그런 중도층과 젊은 층의 표를 얻지 않으면 도저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46만 표를 줬는데 우리가 최소한 25만 표 이상은 저쪽 찍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을 얻어와야 뺏어와야 지금 이기는 선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는 후보이고 이제 결과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 경기도지사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를 누굴 내세우느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손 또 경기도민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누가 민주당 후보로 나와도 제가 꼭 이기겠다는 거, 그 승리를 제가 약속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당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시장 군수, 광역기초의원 이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후보를 내세우는 게 좋으냐 저는 그걸 꼭 생각해 주시고 도지사 후보 선출에 좀 임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가 되면 4년 동안 경기도민을 위해서 제 23년 정치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방금도 SK 하이닉스에 갔다 거기 임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옛날에 현대전자 또 LG가 할 때 그때 98년에 빅딜 할 때부터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얻은 공장이고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오늘날 이렇게 성장을 해서 정말 다시 살아서 성장을 해서 이천과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그런 훌륭한 기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경기도에 저렇게 잘 되는 기업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일자리 만들고 또 이재명 지사가 망쳐놓은 이 경기도를 깨끗하고 바르게 개혁을 하고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잘못 쓴 부분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제가 완전히 개혁을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경기도 도지사가 민주당의 이재명 지사, 민주당의 시장 군수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깨끗하고 일을 잘하고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도민들한테 보여드려야지 우리 2024년에 총선이고 그 다음 또 선거고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정말 앞장서서 하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한테 꼭 이렇게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